안녕하세요. 이번에 만들 게임은 방탈출 게임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를 만들 건데요. 부제로 보관함 구현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벤토리라고 하죠. 게임 내에서 인벤토리를 구현함으로써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방탈출 게임을 이번에 만들 거고요. 이 영상은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뭐 아주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이거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초급자분들, 그러니까 제 업무까지는 학습이 되신 분들이 본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관함을 활용한 게임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보관함이 주가 되는 게임 콘텐츠는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뭐 방탈출 게임, 뭐 이런 유의 게임들이 될 것 같아요. 뭐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숨어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제 보관을 하고 그 모든 그림을 다 찾으면 이제 완료가 되는 형태고요. 틀린 그림 찾기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걸 찾는 거고, 방탈출 게임은 조금은 이제 복잡하죠. 이제 특정 아이템들을 찾아서 보관을 하고 그 아이템을 다른 곳에 사용을 하고 사용해서 그 방을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보관함을 활용한 게임 시스템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게임 내에 하나의 기능으로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뭐 대표적인 게 이제 RPG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무기를 들거나 아니면은 뭐 신발, 바지 뭐 이러면서 방어력을 올리거나 공격력을 올리는 이런 아이템들을 장착하는 거가 될 거고요. 또 이제 비주얼 노벨 같은 경우에는 호감도 시스템이 있겠죠. 그래서 특정 유저의 호감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또 아니면 이 친구한테 선물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카드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강화 합성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함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게임에서 되게 일반적인 시스템이고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이해한다고 하면 차후에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방탈출 게임을 만들 건데요. 통상적인 방탈출 게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로비에서 특정 공간으로 가고요. 특정 공간에서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 그 방을 탈출하는 거고요. 탈출하고 나면 다시 또 다른 공간을 가게 되죠. 요게 이제 무한으로 반복이 되고 무한은 아니죠. 요게 이제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된 후 특정 이제 마지막 공간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엔딩을 가게 되는 거죠. 엔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보관함 구현이 이제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해 보여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앞서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막상 내가 보관함을 만들어야지 하고 프로그래머가 딱 접근을 하게 되면 일단 막막하죠. 뭐부터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앉아서 뭐 예를 들어 비주얼 스튜디오부터 여는 거는 사실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일단 어떻게 게임을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보관함을 구현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는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뭐 필요한 것들의 주요 기능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획적인 요소를 보면 아이템의 종류 및 각 기능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고요. 최대 보관 개수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을 전체를 몇 개를 보관할 수 있는가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아이템별 최대 보유 개수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아이템을 한 개의 아이템을 예를 들어서 뭐 HP 물약이다. 그럼 HP 물약을 최대 몇 개까지 보유할 수 있느냐? 뭐 게임에 따라서 한 개를 계속 뭐 쌓여서 하나의 숫자만 바뀌어서 계속 쌓일 수도 있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인벤토리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정이 다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을 어디서 얻을 건지 또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게임 내에 이제 보관함을 어떻게 진입할 것인지 또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설정도 이제 필요합니다. 물론 뭐 하키로 할 수도 있고 아이콘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디자인적인 부분은 이제 아이콘 디자인도 있어야 되고 보관함 디자인이죠. 그다음에 보관함 아이콘이라는 거 이제 뭐 메인 화면에서 눌러서 들어가는 뭐 이런 아이콘들이 필요하겠죠. 각 아이템의 디자인이 필요하고 아이템 사용 시 효과라든가 획득 시 효과, 사용 시 효과 이런 효과들이 필요하겠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료를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아이템에 대한 정보는 일단 두 가지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 지금 물감하고 붓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뭐 크기는 얼마 같고 획득은 어디서 획득할 거며
그 다음에 사용은 어디서 사용을 하는가, 최대 보유 개수는 몇 개인가에 대해서 일단 써놨습니다. 지금은 뭐 최대 보유 개수가 다 1개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없어도 상관없겠죠. 획득 시 이런 효과를 내겠다라고 했고요. 아이템 보관 이미지는 요런데 요걸 활용할 거고, 배경은 여기에서, 그림은 여기에서. 요것들이 이제 어떻게 사용될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지금은 교육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리를 했지만, 만약에 게임이 커진다고 하면 이제 엑셀과 같은 툴로 정리를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제목은 미술실 탈출 게임입니다. 이 미술실을 탈출하는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하나의 화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면에 이제 하나의 공간이죠.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탈출할 것이고, 이제 그거를 미리 기획적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에 부통에 갖다가 물감을 얻고, 거기서 이제 도화지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탈출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 흐름을, 게임의 흐름을 이렇게 정해놨고요. 그거에 대한 표시를 이게 다 해놨습니다. 여기에 갔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제가 이제 설정을 한 거고요. 이제 그거에 맞게끔 이제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물감은 여기서 이제 물감을 얻는 거죠. 근데 물감을 처음에 여기를 클릭을 했을 때 나올 메시지와 획득 후에 나올 메시지는 다른 거죠. 물감을 한번 얻은 다음에 또 얻을 필요가 없으니까, 처음에 물감을 획득할 때는 이런 곳에 물감이 있었네 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물감을 얻은 다음에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물감은 더 필요 없어 라고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죠. 제 게임의 이제 순서는 이제 붓을 획득하거나 물감을 획득하고 나서, 순서는 두 개는 저는 상관없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붓을 찾았고, 이 두 개를 찾으면 이 도화지에다가 이제 그리게 되는데요. 빈 도화지가 처음에 있고, 클릭을 하게 되면 물과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클릭하면 빈 도화지라고 나올 거고, 뭐 붓 또는 물감 중에 하나만 있을 때는 그림을 그리려면 뭔가 더 필요해. 붓, 물감 둘 다 있을 때는 그림을 그려보자 하고서 이제 그리는 척을 하면 이 이미지가 여기 위에 나오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단 뒤에는 이제 숙제 다 했다라고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문은 아무것도 이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누르게 되면 맞다, 할 일이 있었는데 뭐더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림을 다 그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힌트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스피커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그림을 다 그리기 전까지는 방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그림을 다 그리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숙제를 다 하고 나서 집에 가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데서도 이제 어떤 힌트가 나올 수 있겠죠. 방탈출에 성공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이제 위에 있는 것까지 해서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설계가 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어떻게 짤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 아이템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 장면이 되어 있고, 여러 장면에 이제 각각마다 어떤 탈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고, 아이템을 그 하나의 공간이 아닌 여러 군데의 공간을 사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전혀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아이템을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훨씬 편한 거고요. 실제로 모든 그런 유의 게임들 개발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쉽게 개발하기 위해서 해당 장면에서만 일회성으로 아이템이 사용이 되고, 거기를 벗어나면 해당 아이템들은 더 이상 사용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페이퍼 안에 변수를 만들고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경에서 특정 구역을 클릭 시 메시지가 이제 출력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런데 이제 클릭하면 이제 메시지가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요 아래쪽에 이제 하단에 메시지가 나오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런 유의 게임들, 그러니까 뭐 방탈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트림 그림 찾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에 이제 그 게임에 맞게끔 툴을 보통 개발을 합니다. 이게 뭐 한두 화면이 모를까, 여러 개의 화면이 있는 거를 그냥 다 수작업을 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제 툴을 제작을 하고, 툴에서 그러한 설정들,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어떻게 바뀔 건지를 이제 다 설정을 하게 됩니다. 스노우플라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장면마다 구역 설정은 상당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클릭 시 멘트를 나오게 하는 것도 할 수는 있는데요.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뭐 텍스트를 스노우플라워에서 다 만들어 놓고 한다는 건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하나만 만들어 놓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제 개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노우플라우를 실행을 시키고 저는 이제 이스케이프라고 해서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시작 폴더는 바탕화면에 새로 만들기를 해서 이스케이프 역시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창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이제 리소스를 읽어옵니다. 기초 부분에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상세한 설명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예, 리소스를 놓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진행하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한 곳에 일단 몰아놨고요. 이미지를 전부 읽어왔습니다. 뭐 게임에 필요한 이미지들이죠. 그래서 기획서에 보면은 이제 UI하고 붓, 그림, 배경 이렇게 다 읽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리소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화이트 8x8짜리 이미지죠. 9x9네요. 일단 페이퍼를 만듭니다. 배경은 여기 이제 첫 페이퍼가 가장 먼저 열리기는 하지만 이제 배경을 집어넣으려고 백그라운드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컨트롤 휠을 해서 화면을 작게 하고 화면 사이즈에 맞게끔 나오게 하겠습니다. 대략 맞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떤 텍스트를 좀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하나를 더 놓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뭘 할 거냐면 이제 비주얼 노벨처럼 여기 안에서 뭐 시작을 진입을 했을 때 어떤 텍스트가 나오거나 어떤 걸 클릭했을 때 텍스트가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로 9x9짜리 이미지로 대략 크기를 정해주고요. 이미지가 작아서 이게 늘리면 조금 깨지는데 실제 유닛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GDI 플러스는 좀 약간 이렇게 깨져 보이더라고요. 너무 작은 이미지를 크게 늘렸을 때. 텍스트 오브젝트를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텍스트가 이제 찍히겠죠. 텍스트가 찍힐 거고 박스의 컬러는 투명값을 200으로 줬고 그 다음에 RGB는 0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유니티에서 실행이 되면 이게 까만색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알파가 되기 때문에 뒤에 배경이 살짝 보이겠죠. 그 다음에 기획서에서 이제 보면 요 위치마다 이제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잘 기억해 두고 그 각각의 위치마다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릭은 뭐 여기서 이쪽에서 처리해도 되고 이쪽에서 처리해도 되는데요. 여기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오브젝트를 생성을 했고요. 오브젝트는 처음 생성되면 이 속성이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렉트로 바꿔주겠습니다. 렉트라는 건 특정 영역을 가리키기만 합니다. 이제 게임 시작됐을 때도 어떤 이미지도 보이는 건 아니고요. 영역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하나의 이제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복사 뭐 하단에 붙여넣기 하면 이제 바로 만들어지죠. 이거를 여기다가 하단 붙이기 얘를 복사했으니까 얘한테 있겠죠. 여기도 해놓고 일단 클릭될 수 있는 곳을 다 설정을 하고 다 설정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꾸 헷갈리네요. 크게 영역을 잡았습니다.
뭐 하단 붙이기는 여기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단 붙이기 하면 어차피 이제 만들어진 곳에 있는 애가 나오기 때문에 문.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었죠. 서랍. 맨 마지막에 있는 친구죠. 서랍. 서랍도 좀, 요 영역을 잡을 때 너무 작게 잡으시면 실제 게임할 때 이제 손으로, 만약에 핸드폰이라고 하면 손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영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주고서 잡는 게 실제로는 더 좋습니다. 이렇게 쭉 정해놨고요. 전체를 잡고 이름을 레트니까 RT라고 하고 이렇게 뭐 셀렉트 하면 이름이 이게 순서대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눌렀을 때 이제 각각의 이름을 지정해 놓는 게 사실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 스노플라워에서 기본적으로 게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 집어넣고요. 이제 각각의 클릭이 됐을 때 이벤트를 이제 처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클릭이 됐을 때 어떤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가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업을 다 true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클릭이 되면 이벤트를 받을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눌렀을 때 텍스트가 나오기만 하면 되겠죠.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야 될 텍스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설정은 유니티에서 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상태로 유니티에서 로드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유니티는 제가 바로 띄웠고요. 유니티에서 로드를 하게 되면 이 상태가 되고요.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요거는 뭐 기초에 다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앨리스 스크립트에 보면 요거 비헤이비어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나와야겠죠. 나옵니다. 저는 지금 12802-768로 여기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요 해상도에 맞게끔 하셔야 화면이 찌그러지지 않고 나오겠죠. 배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뭐 당연히 뭐 클릭했을 때 현재는 아무런 코딩을 해놓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텍스트를 우선적으로 설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리소스 폴더 안에 보면, 테이블 안에 보면 TV 스트링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스트링은 XML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텍스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놓고 우리가 뭐 SC1이라고 하고 이렇게 저장을 했다고 하면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를 갖다가 화면에 출력을 갖다가 그냥 바로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이 페이지가 현재 안 떴어요. 이 페이지가. 근데 제가 이 페이지를 뭐 처음에 텍스트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SC1. 그러면 SC1이죠. 저장하고 스노플라워는 처음 실행하면 항상 첫 페이지만 열리고 나머지는 다 닫힙니다. 만약에 자기가 첫 페이지가 열렸을 때 다른 페이지도 열리고 싶다면 코딩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스크립트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스크립트로 그냥 구현을 한다고 하면 얘가 열렸을 때 저는 게임이라는 페이퍼를 같이 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페이퍼를 같이 열었습니다. 저장을 하면 실행을 하면 텍스트가 나오죠. 그리고 아까 SC1이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라고 찍힙니다. 폰트의 크기가 작으니까 리소스에서 스킨을 만들어 주고요. 5개 정도, 차후에 5개 정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만들어 보고
저거는 시작할 때 이 게임 스킨을 읽어오는데 읽지 않았기 때문에 폰트가 영향을 안 받은 거고요. 이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쵸? 영향을 받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찍겠습니다. 센터가 아니라 니어로 해주고, 기초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찍히고 이제 쭉 나오게 하면 되겠죠. 아까 요 이미지도 알파를 줬기 때문에 약간 뒤가 비쳐 보입니다. 자,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해당하는 텍스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text를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텍스트를 다 집어넣어 놨잖아요. 이런 텍스트들을, 그 텍스트들을 여기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여기에서 사용되는 XML에서는 뭐 특수문자나 이런 걸 놓으실 때 XML의 규약에 맞게끔 집어넣으셔야 돼요. 뭐 따옴표를 쓰신다든가 이런 꺽쇠를 쓰실 때는 텍스트의 규약에 맞게 쓰셔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 XML에서 특수문자를 넣는 법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게 되겠죠. 뭐 B1, 뭐 B2 이름은 뭐 여기 있는 건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이 이제 편하게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면 충분해. 이렇게 또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서랍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일단은 요 정도만 놓고서 제가 클릭했을 때 이걸 진행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뭐 이것도 그냥 B3으로 했습니다. 이름은 사실 여기 있는 걸 알아보기 쉬운 키워드로 하시는 게 좋고, 요거 숫자 1, 2를 하는 건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이걸 연속된 번호를 찾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주얼 노벨을 한다고 하면 텍스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놓은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이걸 순서대로 돌리게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쉽게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서랍을 클릭했을 때 저 해당하는 텍스트가 나오게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죠. 여기 얘가 지금 셀렉트 5번입니다. 셀렉트 5번이 클릭됐을 때 여기 텍스트에서 이제 아까 그 문자가 나오게끔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셀렉트 5번이죠. 자, 셀렉트 5번이 현재 클릭이 됐습니다. 셀렉트 5번이 클릭이 되면은 텍스트가 어디에 출력이 돼야 되냐면 여기에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에 출력이 돼야 됩니다. 어떤 말이 출력이 돼야 되냐면 dbo find string에 여기에 이제 이 텍스트에 있는 애를 찾아주는 겁니다. 서랍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출력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랍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여기에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게임 실행을 시키면 뚫렸고요. 서랍엔 아무것도 없다. 예, 바로 출력이 되죠. 일단은 효과는 나중에 놓고요. 다 클릭됐을 때 그 해당하는 말들이 나오게끔 우선적으로 구현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셀렉트 얘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또 일단 아이템이 없는 것부터 다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죠. 예를 들어 얘가 눌리게 되면 이제 셀렉트 2번은 아까 전에 말이 나왔었죠. 어떤 말이었냐면 요거죠. 그림을 다 그리기 전까진 방에서 나올 수 없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추가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름을 마구잡이로 하는 것보다는 요 셀렉트 2번이니까 셀렉트 2번에 맞춰서 하는 게 낫겠네요. 셀렉트 2번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좀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얘는 5번이었으니까 셀렉트 5번 셀렉트 5번. 자, 그러면 셀렉트 2번의 텍스트를 보여주고, 여기 있는 문자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됩니다. 얘는 2번이었죠. 자, 그러면 게임에서 실행을 하면 당연히 해당한 걸 클릭하면 클릭한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죠. 서랍엔 아무것도 없고 나가기 전 방을 나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들이 이제 쭉쭉쭉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에 이제 UI가 있고 그 UI에서 이제 텍스트를 근데 아이템 박스가 위치가 여기 있으면 이 텍스트가 가려서 잘 볼 수가 없겠네요. 그죠? 이 메시지가 나오고 여기가 사라지듯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얘를 조금 작게 만들죠. 일단 좀 더 작게 만들고 얘도 좀 작아지라고 하고, 텍스트 크기는 게임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큰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아이템 박스를 제가 아직 안 올렸는데요. 아이템 박스는 이제 요걸로 올릴 겁니다. 아이템 박스는 뭐 백그라운드에 올려도 되고 뭐 페이퍼를 새로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뭐 지금은 기초 게임이니 기초적인 거니까 여기다가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얻은 아이템은 여기다가 이만하게 크게, 자, 복사하고 하단에 붙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키보드로 상하 좌로 움직이면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띄우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이템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아이템 01, 02, 00, 01. 아이템은 현재 제가 2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요 2개죠. 아이템은 사실 이미지 크기가 동일한 게 좋습니다. 동일해야지만 하나의 이미지 팩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아이템들이 이런 데 사용되는 거는 아이콘 형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특정 아이템만 나오기 때문에 그건 지금 이 친구들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네요. 저는 얘는 항상 여기,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항상 여기,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우, 너무 조그마네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후 얘가 얻으면 여기서 보여주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이름도 아이템 페인트라고 했고 아이템 브러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안 보이게끔 했고요. 차후 획득을 하면 얻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텍스트를 놓고 있었으니까 텍스트를 빠져 놓겠습니다. 문에 대한 걸로 보겠습니다. 문에 대한 거하고 여기 이미지에 대한 거, 저 페인트도 있군요. 요 그림, 페인팅에 대한 것도 아이템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페인팅이라고 적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관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셀렉트 1, 2, 3, 4에 대한 텍스트부터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그림을 그리기 전 경우 이렇게 맞다, 할 일이 있는데 해서 스트링에,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얘가 셀렉트 4번이었죠. 순서대로 게임은 이제 게임을 만들기 전에 텍스트를 다 정리하고 그
그 다음에 텍스트까지 다 집어넣으신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훨씬 더 효율적이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고 또 하고 이거는 조금 비효율적이죠. 저는 해결이 됐을 때를 4-1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도 안 나왔고요 아직. 그럼 셀렉트해서 0번은 이 친구 붓 붓이죠. 붓을 찾았다. 붓 하나면 충분해. 자, 텍스트를 쓰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지금 일단은 스킵을 하고 텍스트를 다 쳐놨습니다. 코드 역시도 같은 코드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셀렉트 0일 때 0, 1, 2, 3, 4, 5, 6 쭉 해놨고요. 이거를 축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인티저 값이기 때문에 이 인티저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안녕하세요 나오고 누르면 다 해당하는 텍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이제 알맞게 코딩만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나왔습니다. 텍스트가 순서대로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까지는 처리를 해놓고 추가적인 효과를 주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써놓은 건데요. 일전에도 한번 썼긴 했습니다. 요거는 요 기능 자체가 이 오브젝트에 있는 텍스트를 요 글씨 여기서 얻어온 텍스트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프로퍼티 텍스트.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 출력돼야 될 텍스트를 요걸로 대처해서 순서대로 나오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오죠? 얘는 그냥 이렇게 툭툭 나오는데 얘는 길게 나오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코드를 다 바꿀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0번이 나오게 하지만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딩을 통해서 여기 온 숫자 값을 인티저 값이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이걸 한 줄로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저희는 이렇게 지금 출력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코딩 하시는 분에 따라서 여기에서 뭐 이제 스트링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그 해당하는 스트링을 값을 받아서 뭐 처리하는 방식 뭐 이렇게도 구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구현하면 된다는 거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를 더 해볼게. 이제는 얘를 클릭하면 붓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렉트 0번을 누르면 이제 붓을 얻는 거를 이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에서 보면 셀렉트 0번이 눌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브러쉬를 그냥 브러쉬를 true만 해줘도 나오죠. 붓을 찾았다라고 하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재미가 없죠. 어떤 효과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거 효과는 일단 게임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다 돌리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셀렉트 0번에서는 물감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셀렉트 0번에서 1번이죠. 1번에서 물감 찾죠. 여기죠. 아이템에 페인트를 찾는 걸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실행하면 물감이 나왔죠. 이걸 누르면 붓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눌러도 또 역시 이런 곳에 물감이 있었군요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메시지를 바꿔줘야겠죠. 이제 물감을 찾았으니까 이제 물감은 이제 찾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겠죠. 이제부터 코딩이 한 줄씩 들어가죠. 만약에 자, 비제블 true로 해줬는데요. 만약에 얘가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보이고 있다면 아이템을 획득한 거겠죠. 아이템을 획득했다면 메시지가 달라져야겠죠. 만약에 아이템을 획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아이템이 없다면 이 두 문장이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그죠? 아이템을 획득했다면 메시지 보면 제가 물감은 더 필요 없어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축이 되겠죠.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요거를 그대로 갖다 본다고 하면 if 얘도 이제 브러쉬를 얻었다면 브러쉬를 이미 갖고 있고 브러쉬가 없을 때는 요 문장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브러쉬가 없다면 요 문장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브러쉬가 있다면 브러쉬를 이미 갖고 있다면 너는 이미 브러쉬를 갖고 있어가 되는 거죠. 아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하면 여기 보면 요거죠. 부탄하면 충분해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여기 나오고 눌렀을 때 붓을 찾았죠. 한 번 더 누릅니다. 붓은 하나면 충분해 라고 나오죠. 물감을 찾았습니다. 물감은 더 필요 없어 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복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얻을 수가 없겠죠. 물론 뭐 지금 얻다 안 얻다 보다는 표시한다 안 표시한다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뭐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올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인데요. 빈 도화지인데요. 빈 도화지에서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메시지가 다른 게 찍히고 둘 다 있다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도화지는 03번입니다. 그래서 03번이 클릭이 됐다면 03번이 여기죠. 03번이 클릭이 됐습니다. 03번이 클릭이 됐고 지금 이게 문장이 좀 길다 보니까 코드가 좀 길어져서 보여서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복잡한 코드는 아니죠. 자, 03번입니다. 역시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는 페인트와 요거를 해당 페이퍼니까 pp로 줄여 쓰겠습니다. 똑같은 거죠. 너무 기니까. 보이고 또 보인다면 현재 두 개의 아이템을 획득을 했다면 페인트가 아니라 하나는 브러쉬죠. 만약에 둘 다 획득한 상태라면 그림을 활성화 시켜주겠죠. 자, 프로다 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얻었을 때 메시지를 처리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다 얻었을 때 메시지도 출력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두 개를 다 획득을 해서 처리를 했다면 여기 보면 그림을 그려보자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3-2가 나와야죠. 여기 보면 이제 수치 다 했다. 이 메시지는 언제 나오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이펙트를 할 때, 효과를 할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뭔가가 더 필요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조건을 하나 더 넣습니다.
else if. 여기선 두 개가 다 활성화되면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둘 중에 하나라도 활성화되어 있다면 여기에서는 제가 찍고 싶은 게 하나가 모자르다라고 글씨를 쓰고 싶은 거죠. 일단 이걸로 다 바꿔놓겠습니다. 텍스트를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는 게 더 그럴싸해 보이니까 하나씩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바꾸려면 더 힘드니까. 됐죠? 그냥 1,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구성을 했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고 어느 정도 구현이 되면 이제 실행을 해서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부스 찾았고요. 그게 더 필요하다고 나오죠.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누르면 빈도화지라고 나오고요. 누르면 부스 찾았다고 나옵니다. 누르면 그림 그리면 뭔가 더 필요하다고 나와요. 그죠? 이때 제가 이런 곳에 물감이 있었군 나오고요. 물감은 더 필요 없다고 나오죠.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나왔어요. 그죠? 이제 그림을 이제 다 그린 거죠. 근데 또 누르면 또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나와요. 이제 그림이 있으면 이제 다른 말이 나와야겠죠? 그거는 역시 여기서 처리를 해줘야겠죠. 지금 보면 이제 숙제 다 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3-3-3. 그래서 현재 이 페인팅이 만약에 이 페인팅이 보이고 있다면 숙제가 끝난 거죠. 그죠? 지금 보면 제가 얘를 맨 위에 올렸습니다.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만약에 이 그림이 아래쪽에 있다면 이 조건이 우선적으로 성립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들어오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f의 순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짰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요거를 뭐 아래다 내려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3-3-3 하면 이제 완료가 됐죠. 실행을 하면 누르고 자, 그림을 그려보자 나왔습니다.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사했다. 다시 눌러도 역시 숙제 다 했다 나오고요. 자, 이제 문을 나가야 되는데요. 문에서도 그림을 다 그리면 나가 있겠죠. 그래서 문에서도 역시 처리를 해줘야겠죠. 문은 4번입니다. 그래서 문에서 그림을 다 그렸다면 이게 그림을 다 그린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너 그림 다 그렸니? 그림을 다 그렸다면 나갈 수 있는 거죠. else 자, 다 그렸다면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되냐면 자, 이제 집으로 고고가 나오겠죠. 그래서 4-1이 나오게 됩니다.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이제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뭔가 이제 차후 액션이 있어야겠죠. 근데 일단 거기까지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누르고 제가 이제 막 눌러봅니다. 방탈출 성공해보자. 뭐 그림을 다시 그 전까지는 방에서 나갈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죠. 빈도화지. 이때 제가 붓을 얻고 물감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면 다 그렸죠. 문을 열면 자 이제 집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집으로 고고한 다음에 어떤 이제 결과 화면이라든가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만들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구현이 된 거고요. 이 텍스트 역시 이걸로 바꿔주겠습니다.
뭐가 빠졌나 본데. 샘플. 뭐가 빠졌네요. 텍스트. 그쵸? 처음부터 이렇게 짰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도 모두 저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자, 1차적으로 게임이 한 바퀴 도는 건 다 됐어요. 근데 이제 심심하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뭔가 좀 더 나오게 하고 결과면을 나오게 하는 이제 텍스트도 이제 효과. 텍스트도 지금 보면은 이제 단순하게만 나오는데 뭐 이미지 나올 때도 좀 더 멋있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을 얻을 때도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 저장이 버릇이 돼 있어서. 자, 코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선 아이템을 얻었을 때 효과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브러쉬를 얻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를 얻었을 때 물감하고 이제 붓을 얻었을 때의 효과를 살짝 커져서 작아지는 그런 효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코드는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보면은 Z 컨트롤러 업데이트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고 이제 앞전에 다 설명이 되어 있었고, 이런 거는 제가 유틸리티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충분히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고요. 페인트라는 거를 이제 이런 스타일로 조절을 해보겠다라고 한 줄 코드를 넣어봤습니다. 이러면 저 한 줄만 들어갔을 뿐인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왕이 하는 거 얘는 이제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자동으로 얘를 활성화를 보이게끔 하기 때문에 없어도 됩니다. 브러쉬도 바꿔보겠습니다. 각각마다 효과나 느낌을 좀 다르게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게임을 들어가면 뭐 붓을 얻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물감을 얻으면 이렇게 살짝 출렁거리면서 들어가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붓, 물감. 네, 그렇죠. 지금 여기 이미지가 팍 나타나죠. 이것도 알파로 천천히 나타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감 같은 그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죠. 이 코드를 제가 이렇게 페인팅을 알파 값으로 하는 거고요. 라이너라는 건 균일하게 색상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한번 놓고 실행을 해보면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다 뭐 도움이, 그러니까 쓰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개발을 하면 되겠죠. 붓, 물감 누르면 천천히 나타나죠. 예, 이런 식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눌렀을 때 집으로 가자고 하는데 너무 심심하잖아요. 여기다가 코드를 한번 우리도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일단은 결과를 뭐 성공했다는 메시지 정도는 하나 찍어줘야 되니까 리서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를 준비해 놨습니다. 성공했을 때 메시지. 그래서 이거를 뭐 어디다 찍을까요? 그냥 여기다 찍을까요? 여기다가 이만하게. 너무 큰가? 이만하게 할까요? 요만하게 요만하게 찍겠습니다. 이렇게 좀 글씨가 보여서. 자, 파일 저장하고요. 제가 모든 걸 완료했을 때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지금 보면 그림이 보이고 나서 아니 여기가 아니죠. 방을 나갈 때 해야 되는군요. 방을 나갈 때 방을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방을 나갈 때는 지금 얘가 4번입니다. 그래서 4번에 가서 얘가 페인팅이 보이면 나가는 거죠. 이 메시지를 출력하면서 성공했다는 이미지를
출력하게끔 구현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나올 때 좀 이제 멋있게 나왔으면 좋으니까 그거를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놓은 거는 아까 거랑 똑같은데요, 코드가. 그래서 얘만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값은 로테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회전하는 거고요, 이미지가. 알파를 했을 때 이제 스케일이 몇부터 알파가 아니고 좀 스케일이 몇부터 시작을 할 건지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10이라고 써놨는데 10이면 너무 클 것 같긴 한데 5 정도만 해보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면 실행. 자, 붓을 얻었고요. 물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본 다음에 누르면 탕 찍히죠, 그죠? 여기 이제 사운드가 더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사운드를 이제 편집해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효과는 이제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사운드를 한번 몇 개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는 리소스에 보면 사운드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스노플라워에서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샘플이 하나 들어가 있을 거고요. 요 세 개는 이제 제가 임의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사운드를 다 들어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소리 나오고요. 요거 이제 성공했을 때 나오려고 제가 갖다 놓은 거고, 요거는 BGM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를 플레이할 겁니다. 사운드에 대한 파일 설정은 여기 역시 XML로 존재합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필요한 사운드를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볼륨하고 루프라는 거는 BGM 같은 경우 루프로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는 그냥 이 아래다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시면 되고, 이 폴더명이 사운드 지금 제가 S로 붙었는지 제가 폴더명이 정확히 해야 됩니다. S로 붙어 있죠. 예, 요거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레벨업 그리고 레벨업에 대한 것도 집어넣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레벨업도 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일 이름이 터치였죠. 터치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름을 이제 뭘로 부를 거냐? BGM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터치로 하고, 피니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줘. 대략 이렇게 했고요. 뭐 이 사운드는 빼셔도 상관없고 놔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가 설정을 했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사운드가 나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이템을 얻었을 때 또 터치를 했을 때니까, 터치를 하면 일단 무조건 사운드가 한번 나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나오는 건 Z 컨트롤에 있는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제 사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보죠. 사운드는 터치라는 이름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 나오죠.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운 이벤트는 클릭이 되는 곳만 이제 사운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운드가 나오죠. 예. 배경음악을 또 깔아 보겠습니다.
배경음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얘가 실행되자마자 나오는 게 좋으니까 오버로드를 해서 오픈 윈도우즈. 요거는 위에 거는 어떤 이펙트가 있을 때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 나오는 데고요. 요거는 이제 효과가 없을 때 시작하자마자 되는 곳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BGM을 넣는다면 여기가 맞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플레이하는 방법은. 플레이하는 방법은 여기에 BGM, 제가 BGM으로 해놨죠. 예, 맞네요. BGM. 그러면 실행하면 이제 BGM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클릭하면 소리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성공을 했을 때 사운드를 하나 더 추가를 했죠. 피니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 코드에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얘를 성공을 했을 때 끝났을 때죠. 피니시에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제 플레이를 하면 배경음악이 나오고 아이템을 얻었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운드를 넣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방탈출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뭐 배경음악이 나오고 아이템을 얻고 그렇죠? 이제 뭐 메시지가 출력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이런 간단한 효과들이 나오고 눌렀을 때 사운드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우리가 실제로 기획서에 보면 기획서 했을 때 우리가 로비에서 특정 공간을 가고 문제 해결하고 탈출한 다음에 다시 특정 공간으로 가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엔딩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한 공간 그리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탈출하는 것까지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이거를 응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구현을 하는 방법들은 한 공간이 아니라 여러 군데의 공간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템이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공간에서 영향을 받게끔 그러려고 하면 이제 변수를 클래스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겠죠. 아이템에 대한 거를.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해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